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오늘은 수급이 깨지면서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아마 체감되는 하락은 굉장히 큰 걸로 느껴집니다. 먼저 지수를 한번 보면 오늘 코스닥이 0.29%, 0.3% 빠졌고,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음봉을 그렸지만 상승하는 걸로 0.22% 드디어 2000선을 일단 넘었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한번 보면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80억, 기관에서 659억을 팔았습니다. 어제부터 기관의 매도량이 일단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외국인 또 오늘 동참을 했고, 그나마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75억을 샀고 기관이 계속 방어를 했는데 오늘은 19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선물도 외국인이 팔았고, 그래서 일단 아마 체감되는 지수는 많이 나빴을 걸로 일단 생각은 되고,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면 간밤에 일단 나스닥이 1.75%, 다우가 1.41% 강하게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도 만 1% 가까이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오늘 상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0.39% 상승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54%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해서 끝났는데, 일단 유난히 지난 한 며칠 동안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오늘은 강한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오늘 다우 영향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을 강하게 이렇게 민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서는 여기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해서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쭉 해서 마이너스권으로 넘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등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체감되는 거는 아마 여기서부터 느꼈을 거니까 아마 느끼는 거는 아마 하락률이 많이 클 걸로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일단 아마 주말에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폭이 커서 그런지 일단은 오늘 보면 일단 조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차피 추석이 일단 시작되는 주라서 일단은 음,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 일단 보면, 자, 오늘 일단 먼저 화천기계부터 한번 보면, 일단 자,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일단 뭐 조국 관련주인데 오늘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어제가 일단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오늘 또 갭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한 4%, 7.8%까지 어제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죽은 듯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거래량을 많이 죽이면서 일단 연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6% 빠졌는데 시간에 다니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일단 봤을 때 모양새로 봤을 때는 세력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락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정치 관련된 주는 일단 간밤에 또 어떤 뉴스나 그런 게 나올 줄 모르고, 혹시나 또 밤에 또 청와대에서 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일단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일 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
자, 전날에 20% 이상 올라갔는데 일단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요 비슷한 자리에 지금 와 있고 자리는 좋은 듯한데 일단 당분간 여기서 횡보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때 일단은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오늘 긴 슈팅을 한번 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양봉을 그렸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오늘 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따라서 일단 아침에 지수와는 별개로 아침에 이렇게 강력한 슈팅을 한번 내고 그때부터는 졸졸졸 흘러내립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죽을 종목이 아니니까 위에 올라오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KMW 대표자 지분 매각 소식에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어제 빠진 것만큼 거의 다 만회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일단은 23만 5천 주, 기관에서 어제는 한 50만 주 이상 팔았는데 오늘은 매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2만 3천 주 매도를 했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듯하고 일단 악재가 지금 해소가 된 듯합니다. 그거 일단 하루만 일단 악재가 됐는데 일단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방어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듯하고 일단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위로 올라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점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위에 없으면 고점에서 이렇게 악재가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점에 오면은 회사에 좀 악의적인 사람들이 지분 대표자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각하고 있으니까 고점에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SPC 자, 신규 상장주고 양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 4,600주 매수를 했는데 일단 좋고 분봉상으로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위로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SN텍 자, 이거 호가 변동성이 조금 굉장히 큰 종목인데 일봉을 한번 보면 오늘 막 걸리락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27%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기간 외에는 일단 팔았습니다만은 일단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일단 뭐 무서운 종목이네요.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긴 꼬리 달고 밑에 내렸다가 위에서요. 올려서 밑으로 내려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닐 걸로 일단 생각은 되는데 시간의 단일가가 중요한데 만약에 시간의 단일가가 여 위에서 이렇게 놀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 밑에 꼬리 달린 부분에 여기서 놀면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월요일 아침에도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기타 부분이 오늘 많이 판 것 같습니다. 160만 주 정도 팔았나요? 일단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원래 이 기타 법인이 좀 그거 한데 만약에 여 밑에서 내려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리고 월요일 아침 시초가가 여 밑에 긴 꼬리 달린 부분에서 논다 그러면 바로 던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 밑에 꼬리 달린다는 거는 여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조심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자, 보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이런 종목은 보통 제가 종가에 던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왔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자리는 파는데, 일단은 시간이 다니까나 월요일 아침에 시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플러스로 시작하면 슈팅을 한번 낼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면 여 밑에까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니까는 아침 고가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올라오면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전파 기지국. 자, 전파 기지국 보면 이게 좀 안 좋죠. 마지막에 이렇게 빼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점도 없이 더 밑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 27만 3천 주, 기관에서 2만 4천 주를 매수를 하고 외인은 27만 주를 매도를 했네요.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땐 자리가 안 좋습니다. 이 연봉을 냈죠. 그래서 오늘 또 거래량 또 터졌기 때문에 지금 좀 자리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에서 올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요 매물대가 여기가 많죠. 올려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산업이 어제 상한가 가는 종목인가요? 자, 전일 상한가 갔는데 지금 또 이 양봉이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음봉이구나. 음봉인데 전일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음봉을 그렸는데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전일 종가를 안 내려오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1만 3천 주, 기관에서 450주를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또 그걸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안 좋지만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자리가 일단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위로 슈팅 나면 팔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 슈팅 나면 팔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자, 전일 같은 경우 우리넷을 30% 비중으로 일단 갔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어제 좀 매수 타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고 조금 높이 잡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어제 봤을 때는 5G 대장인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오늘 슈팅 나오면 팔려고 했는데 조금 오늘은 좀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아서 750원에 그래도 끝났네. 자, 아침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다 팔고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못 팔게 되면 여기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밑에 내려오면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근데 가슴이 쫄리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 베팅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제가 950원, 11,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 자리까지 안 와서 못 팔았는데, 그럴 경우에 자기가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자기가 매수가가 여기에요. 매수가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 아침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본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목표가는 여기에 목표가 여기에요.
목표가가 여기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 여기 팔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가.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여기서 오늘 850원, 800원, 850원까지 갔는데 오늘 800원이 고가였죠. 800원. 본인이 매수가가 700원이나 650원이야. 650원. 그럼 여기 매수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 그럼 여기 맞고 이렇게 요 위에서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다시. 그럼 내가 팔아야 될 자리는 얼마예요? 여기 700원이면 최소한 750원을 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면 바로 던져야 되는 거지. 이야기도 하기 전에 늦을 수가 있어요. 회원수가 또 많으면 한꺼번에 던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한꺼번에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계속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고 여기서 못 잡아주고 여기 매물대가 계속 막 사요. 그리고 여기 또 얇아져. 그럼 빨리 여기 던져야 돼.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려오면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중을 내가 만약에 뭐 30%가 됐든 얼마가 됐든 비중을 많이 줄여놔야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견뎠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내가 비중이 여기 만약 풀베팅이나 뭐 50% 이상 비중을 갖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오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꼭 여기서 손절하게 돼 있어요. 다행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잖아. 그 보면 300원이 저가인데 이게 절대 깨면 안 된다. 다행히 오늘 300원을 안 깼어요. 350원에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요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깨면 뭐냐면 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00원에다가 손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이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종가 분봉상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돼. 만약에 잘 얇아지잖아. 얇아지고 깨버리잖아. 분봉상으로 완료돼 버리면 여기는 무조건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시 350원에서 반등해서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물론 여기 700원에서 일단 팔았지만 그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견딜 수 있지만 여기 300원까지 어떻게 기다려 여기까지 오늘 300원까지 가기는 갔네. 그래서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팔면 되지만 여기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쫄리는 시간이 10시까지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쫄리면 힘드니까 일단은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마지막에 좀 올렸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보면 아침에 좀 바로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700원에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800원에 일단 한 3분의 2 정도 팔고 600원에 좀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종배는 오늘 삼육물산을 했죠. 삼육물산에서 3시 15분에 매수를 해서 일단 했고 종가에 매도를 하고 삼육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삼육물산. 자, 삼육물산은 자, 뭐 500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방금 450원에 사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해서 종가 여기서 팔았으니까 일단 뭐 2.6% 수수료 빼면 2.6% 많게는 한 3% 이상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장중에도 이야기하길로 자기가 30% 비중으로 해서 손실이나 수수료 손실 봤으면은 일단 2배수를 일단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따라서 했는 사람은 수익을 더 크게 봤을 테고 만약 그거 아니고 그냥 평소 그냥 비중대로 했으면은 좀 그랬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분은 수익을 올렸는데 일주 동안 한 8, 90만 원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습니다. 뭐 비중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데 다음 주부터는 또 비중 올려서 매매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느끼신 분은 알겠지만 요즘 매매 패턴이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매수 타이밍 패턴을 조금 많이 바꿨습니다. 조금 안전한 매매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일단 마음이 좀 급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충분히 기다려서 매매를 잘한 것 같은데 전날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이 좀 높았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가 있는데 장투를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는 장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서는 절대 장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장기 매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장기 매매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쪽에는. 여기는 왜냐하면 세력이나 뭐 외인기관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여기서 이렇게 사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거지. 이 가격을 주가 올려갖고 자기한테 그게 없어요. 이 밑에 바닥에서부터 만약에 한 200%나 300%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중장기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여기 밑에서 잡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반등하면 이 자리에서 잡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중장기 매매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잡으면 잘못하면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 와도 그 가격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자리니까 그럴 때는 중장기 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이 뭐 한 10억 정도 이상 있다. 그러면 중장기 매매, 뭐 중장기 뭐 스윙해도 돼요. 근데 내가 뭐 기껏 해봤자 뭐 기껏은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뭐 금쪽 같은 돈이지만 뭐 500만 원이 됐든 뭐 5천만 원이 됐든 간에 이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중장기 매매에서는 돈이 안 돼요. 이 스캘퍼에서 매일매일 단타를 하면 내가 만약에 뭐 2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거 하면 풀베팅을 계속해서 이것이 1%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20일 기준으로 하면 2, 4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400만 원을. 이 스윙에서 우리가 보통 고래를 잡으려고 하죠. 고래를 30%, 50%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초보자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중장기 매매예요. 중장기 매매 사갖고 묻어두는 거. 저는 승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매매에서 수익 볼 확률은 10% 20% 될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가 중장기 매매예요. 여기서 최고봉이 뭐예요? 스캘퍼예요, 스캘퍼. 방송 본다든지 하면 스캘퍼 하면은 뭐 깡통 차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수들만. 매일매일 한번 수익 한번 내보세요. 되는가.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거 하면 깡통 찬다 그러지. 근데 이 시장에 남아있는 고수들은, 최고수들은 전부 스캘퍼나 단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 떨거지 다 떨어지고 정말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만 이제 고수로 해서 스캘퍼로 살아남는 거예요. 돈 따는 사람들은 스캘퍼예요. 내가 돈이 적더라도 해서 매일매일 수익 내면 직장인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캘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선택하기 쉬운 게 뭐예요? 중장기 매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그냥 사갖고 묻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매매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보의 마음 카페입니다. 일단 이렇게 리딩 같이 받아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투자금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전화번호 모두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일단 해서 좀 많은 경험과 많은 걸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오셔서 돈 좀 많이 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한 2, 3일 정도 따라 하시면은 뭐 승패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달랑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한 2, 3일 지켜보면 판단이 설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일단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지수가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해서 쭉 슈팅 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전체 일단 명절을 앞두고는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폭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처럼 장이 지수는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